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의 컨텐츠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 조금 이어서 하는 컨텐츠인데요. 네. 이제는 진짜로 신년이 되었죠. 2022년 신년 운세 컨텐츠입니다. 2022년 상반기 GT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네. 혹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GT분들의 운세 어떻게 보이세요? 쥐띠는 띠로 봤을 때 영리하고 네. 또 똑똑하고 그리고 인물이 대체적으로 준수하다. 네. 남녀 노소를 네. 불문하고 네. 그리고 식복도 있다. 식복이요? 예. 어디 그리고 네. 복록도 겸비했는데 네. 이 단점이 GT 이 사람들의 단점이 네. 좀 기가 얇고 네. 마음이 했다 뺐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쟁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조금 그것만 잘 유념하셔서 네. 마음의 변화 변동 없이 좀 네. 중심을 잘 잡고 간다면 네. 쥐띠가 가질 수 있는 네. 어떤 복들은 네. 누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나이대별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27세 병자생입니다. 신축년에는 뜻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래도 네. 대체적으로 이뤄냈었다. 그러나 이민년에는 운기가 많이 기운다. 이때는 또 취업과 같이 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자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라. 혹시 금전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27살 GT. 자, 금전은 이 GT 자체가 금전이 없어라 하진 않아요. 네. 내 먹을 것은 쥐고 있는 형국이다. 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네. 남한테 돈 없는 거 표 안 나고. 그쵸. 내 쓸 거는 있으니까. 네. 다음 나이 39세 갑자생입니다. 9시죠? 그죠? 네. 9시는 누구나가 조심해라, 안 좋다더라. 그냥 일반인도 다 잘 알고 있는 그쵸. 얘기입니다. 네. 들삼재잖아요, 올해가. 네. 들삼재이나 네. 그래도 이 39살 갑자생은 네. 복삼재다. 왜냐하면 복성 기인이 돋고 있는 형국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공직자는 네. 승진해서 대기하다. 그러나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이만큼은 아니다. 사업을 해도 차고 나갈 힘은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네. 네. 혹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삼재니까 네. 부서 시비는 항상 따른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51세 임자생입니다. 올해만큼은 이 들삼재에 삼재 치료를 한다. 제대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네. 공직에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네. 관제 구설, 재앙, 네. 재앙이란 말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발생될 것이니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업무가 그리고 하는 일이 매매 계약 또 가정적으로 이사 뭐 건축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후로 그런 변동수 끝에는 많은 안 좋은 애군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연기하셔야 되고 네. 추후로 미루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53세 경자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기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나 네. 만약에 직장인이 남의 말을 듣고 네. 사업에 투자하거나 네. 또 새롭게 어떤 일을 개업한다 네. 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세하게 살피고 네. 또 살펴라. 계획하고 또 계획해라. 왜냐하면 운기 자체가 좋은 운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시 매사 조심해야 되겠죠. 네. 매사에 살펴라 하는 얘기가 세세하게 살펴라 하면 매사라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겠죠. 포괄적인 의미다. 뭐 계약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 안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T분들의 운세를 알아봤고요. 근데 요 삼재라고 하니까 이런 삼재나 뭐 삼재에 관련된 뭐 본인의 정확한 운세나 삼재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굉장히 간결해지셨어요, 선생님. 네, 조금 편해졌어요. 오늘은 뭔가 옷도 더 좀 편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점사 볼 때는 이게 뭐 한복이나 이런 걸 안 입어요. 불편해. 네. 너무 불편해. 그래요? 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통 입는데 네네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한복은 있겠죠. 네.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편하게 입었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컨텐츠는요, 2022년 운세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2022년 GT분들의 운세이고요. 혹시 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GT분들의 운세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G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올해는 조금 뭔가 경쟁하는 것보다 좀 양보를 하고 좀 베푸는 게 좋을 좀 시기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문서운 같은 것도 좀 들어올 수 있어서 학업 같은 것도 하기도 괜찮고 네. 아니면 무슨 자격증 준비하고 네. 그런 것들도 괜찮은 데다가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사업 같은 거를 뭔가를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해긴 한데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 때문에 무슨 관제구설이라든지 네.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그리고 GT들이 네. 올해 몸수로 일단 네. 몸으로 좀 치고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몸이 어디가 아프다 네. 그러면 확인을 좀 잘해서 병원 같은 데 좀 잘 가서 확인도 잘하고 내 몸을 좀 챙기셔야 되는 해예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많아 보이는 GT분들이에요. 기대하면서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7세 병자생입니다. 자, 96년 병자생 27살 되시는 분들은 네. 올해 좀 이동수 자체가 좀 잡혀 있다. 오. 이분들은 그래서 뭐 직장 내에서 부서 이동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 같은 거 좀 네. 공부를 좀 잘 해서 네. 준비해 보는 것도 좋고 뭐 회사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좋은 곳으로 좀 대우받고 오.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해다. 네. 뭐 굳이 내가 만약 이직을 꿈꾸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내 자리에서 좀 열심히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정도 받고 네. 대우 자체가 좀 달라질 해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 그냥 다 때려쳐. 그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내가 득이 될 건지 아니면 네. 실이 될 건지 그거를 네. 잘 보고 가셔야 돼. 오. 그렇게 해서 좀 움직임이 좋겠다. 이동수가 있는 애다. 이렇게 보이고. 네. 대체적으로 금전운 자체에서는 올해 조금 상승하는 시기다. 네. 근데 연초부터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지나가기 시작할 때 조금 상승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해다. 안정은 된다 그래요. 근데 대신에 돈이 좀 새어나가기는 해. 그래서 금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연애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부분은 이제 연애가 없는 솔로들. 네. 누군가를 좀 만나고 뭐 새로운 인연이 찾아들기 딱 좋은 해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내가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네. 코로나라고 집에만 밖에 있으면 안 와. 네. 그러니까 많은 곳에 가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네. 소개를 받든지 하면은 괜찮은 이성이 찾아들 수 있다. 이야. 대신에 네. 커플들은 조금 사소한 다툼이 좀 생길 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만약 상대방한테 좀 서운하거나 네. 아니면 열받고 화가 나. 네. 그래도 좀 배려하고 이해를 좀 하면은 올해 자체가 좀 무탈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뭐 말해 뭐해 나이가 깡패지. 27살이 아프면 안 되잖아. 네. 그쵸. 대체적으로 건강은 대체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작은 부상수들은 좀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조금 위험한 곳에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이거는 근데 뭐 나이가 깡패야. 어쩔 수 없어. 네,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금전운도 그렇고 연애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뭔가 이직을 하거나 이런 걸 정할 때 무언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뭔가 상담을 받는다면 조금 더 적합한 길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뭐 솔직히 말하면 나만 찾아오라고 하면 사기꾼이잖아. 가까운 데 가도 좋지만 그래도 나한테 많이 온다고 하면 네. 좀 제가 최대한 봐드리죠. 네. 기왕이면 선생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으니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9세 갑자생입니다. 이분들도 올해 좀 문서운 자체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내가
집을 산다든지 네. 이동수 자체가 좀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뭔가를 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좀 다른 걸로 바꿔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네. 그 자리에서 충실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 문서 자체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기나 네. 이런 것들로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로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문서 자체를 좀 꼼꼼하게 보고 네.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괜히 사기나 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웬만하면 좀 내 자리에서 지켜내는 게 좋다. 자, 금전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금전운 자체가 좀 상승을 해요. 이분들도 상승을 하는데 네. 다시 대신 첫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네. 좀 뒤로 가면서부터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문서운이 좀 들어와 있다 했잖아요. 네. 좀 내가 늦었다, 나이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취득해 보면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뭔가 못다한 학업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보면 나중에 나한테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전운 자체가 좀 상승은 한다지만 네. 상반기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지나고 대략 한 4, 5월 그쯤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좀 내 일에서 좀 열심히 좀 하고 다른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정운 자체에서는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잖아요. 네. 부부들 역시도 좀 사소한 걸로 마음의 변덕 같은 게 좀 생겨서 갈등 자체가 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 좀 웃으면서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대화도 좀 많이 하면서 풀어나가시면 좋다. 39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솔로이신 분들. 자, 문제 있어.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이분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이성운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네. 사람들을 소개를 받든 너무 재지 말고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 자꾸 너무 재. 근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 내가 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재면서 본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서로 맞춰서 그렇게 연애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좀 네. 웬만하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연애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다라고 보이고 네. 올해 자체에서 지금 뭔가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단타 속 도박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문서 자체에서도 아까 전에 좀 위험이 따르고 사기나 이런 게 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좀 도박성에 가까운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끝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간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다면 진짜 내가 하고 싶어. 네. 그럼 일단 올해는 넘겨요. 웬만하면 하지 마. 그게 내가 볼 때는 내 사랑하는 돈을 지키는 네.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올해 건강운 같은 경우는 차로 인한 사고수가 좀 들 수 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운전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옆에 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운전을 좀 격하게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옆에 타지 마라. 차로 인한 사고수가 든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쪽의 건강으로는 내가 신경성으로 인한 질환들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요. 뭐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나 자체를 좀 릴렉스하고 조금 산책 같은 것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나가시면 좋다. 대신에 먹는 걸로 풀면 안 돼. 돼지댕. 알겠습니다. 다음 51세 임자생입니다. 자, 72년 임자생. 올해 네. 51살이 되신 분들은 작년 신축년에 비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로 조금 상승하는 운을 가지고는 있다. 이분들도 역시 이동수 자체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는 하시고 내가 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수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이직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받고 내가 내 자리보다 좀 더 높거나 네. 아니면 그 자리에 맞게끔 그렇게 네. 대우받고 움직일 수는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동수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올해 자체가 귀인이 있다고 해요. 네. 이분들은 귀인이 있어서 네. 나 자체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좀 잘하고 주변인들한테 내가 성심성의껏 하고 예의를 좀
잘 갖춘다면 네. 기인이 잘 찾아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뭔가 협력이나 뭔가 이렇게 같이 해본다면 좀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위 네. 그리고 간 네. 이런 데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몸이 좀 아플 수 있다고 하니 네. 이분들도 좀 몸이 아프다 싶으면 병원 같은 데 잘 가서 네. 잘 확인하고 병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운 자체에서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사이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티격태격할 수도 있지만 네. 좀 내가 배려하고 사랑으로 좀 다가가 준다면 오히려 또 반대로 그 계기로 인해서 돈독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템포만 참고 좀 화가 나도 조금 눌러주고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그 계기로 더 가까워지니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돌싱이 되신 분들 네. 혹은 솔로이신 분들 네. 솔로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이분들도 주변에 귀인도 있는데다가 네. 좀 사람들과 좀 교류를 좀 한다면 그래도 새로운 이성을 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 마음을 좀 열고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인생은 100세 인생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참고로 좀 하시고 네.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63세 경자생입니다. 자, 60년 경자생 63세가 되시는 분들 올해. 네. 자, 이분들도 역시 금전운 자체는 조금 상승은 하는 해긴 하다. 대신에 지금 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딘다 하더라도 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라. 아무래도 다른 연생에 비해서는 네. 속도가 좀 더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 부분이 더디다 하더라도 좀 조급함 없이 네. 천천히 내 할 일을 묵묵하게 하다 보면 네. 뒤쪽으로서는 성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올해 역시 이분들도 문서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문서운 자체에서도 그냥 무리하게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성급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왜? 이분 역시는 좀 사기나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정말 뭐 문서를 짓려고 했을 때 무리수가 되지 않는다면 좀 지어도 괜찮지만 괜한 무리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려보는 거는 괜찮다. 자, 그리고 네. 올해 이제 사람들을 좀 왕성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해다. 오. 근데 하지만 좀 나한테 실속이 없는 뭐 이 사람들은 나한테 뭐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아,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네. 올해는 좀 화가 난다든지 네. 좀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좀 잘 가라앉혀야 되고 사람들을 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너무 이렇게 실속 있는 사람만 만난다면 너무 티나니까 네. 어느 정도껏 나한테 너무 실속이 없는 사람은 굳이 안 만나는 게 낫다. 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멈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구분하셔서 만나는 게 좋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올해는 차로 인한 사고 네. 뿐만 아니라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등산이나 네. 이런 것도 좀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GT분들 2022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꼭 주의 잘 하셔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운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은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에 상반기 GT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준비해 봤거든요. 나이대별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7세 병자생입니다. 2022년에는 이 병자생 GT들이 약간의 변화 변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은 안 좋은 변화야. 이 얘기인즉슨 내가 직장을 다닌다, 직장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변동을
친다 그래갖고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잖아. 네네. 그래도 거기서 안정을 못 취하고 오. 자꾸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캐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자생 쥐띠들이 2022년에는 조금 자중을 조금 하셔야 돼. 근데 27이다 보니까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학업이 진취적으로 쭉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네. 가다서다 자꾸 막힌단 아, 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 본다라면 마음을 조금은 안정을 시키고 내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음력으로 7월, 8월이 지나면서는 조금 그런 기운이 사라지거든. 그때 가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결정을 내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음. 두 번째 날입니다. 39세 갑자생입니다. 갑자생 쥐띠분들 내가 그동안에 이제 쭉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문서를 하나를 딱 지녔는데 올해 이상하게 그거를 2022년도에 들썩들썩거리면서 팔고 싶다라든가 네. 이상하게 내가 손재수가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유의하셔야 돼. 네. 왜냐면 내가 그 문서가 어느 정도 올랐다 해갖고 갭 차이가 이만큼 났으니까 나한테 이득이야 라고 했을 때 팔잖아. 그러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거든. 쥐띠들 왜 자꾸 나쁘게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쥐띠들이 2022년도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오. 삼재팔란을 미리 겪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이거를 겪지를 않고 내가 삼재를 딱 받아쳤을 때는 네. 분명히 문제가 따라지거든. 네. 삼재라는 거는 악삼재도 있고 복삼재도 있지만 네. 복삼재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음. 삼재팔란을 한 번씩은 겪고 지나가게 돼 있거든.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내가 뭔가를 덥석 저지르게 되면 손해를 본단 말이지. 네. 그게 해당이 되는 게 갑자생 쥐띠분들이야. 아. 그래서 내가 문서를 매매를 하고 싶다. 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음. 다음 날입니다. 51세 임자생입니다. 임자생 쥐띠 좋다. 너무 좋다. 그동안 네. 2, 3년 전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까 조금 아까 이제 앞전에 그 우리 갑자생 쥐띠 얘기했었잖아. 복삼재 뭐 악삼재 네. 얘기했었잖아. 2, 3년 간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임자생 쥐띠들은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네. 금전을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돌아가는 것조차도 뒷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 덜 힘든데 막 삐끗덕 너무 힘들게 돌아갔었단 말이지.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기름칠을 쫙 칠하네? 그 기름칠을 칠한다는 얘기 모르겠어. 수월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전도 이제 차츰 나아지는 그런 시기고 네. 내가 뭔가 원하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는 해가 202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웅크리고 앉아있다 멀리 뛰기 위해서 시기를 보고 때를 기다렸다라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움직여셔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3세 경자생입니다. 경자생 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수가 조금은 공곤하게 안 좋게 나와. 몸수가 좀 공곤하게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조금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내 주변 정리를 좀 잘 하셔라 소리는 네. 나오는데 이 주변 정리를 하라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가 있다 자손한테 줘라 이 얘기는 아니야. 내가 내 거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대. 주변에 좀 시끄럽고 이렇게 왜 뻗쳐져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왜 벌려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정리를 하세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 경자생 쥐띠분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이제 투자라든가 네. 이런 거를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오. 2022년도에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가 하반기 이후 내지는 2023년에 뭔가를 실행하게 하셔야지 내가 무턱대고 하시게 되면 손재가 좀 많이 따라지고 주변이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수거든. 네. 어지럽게 되면 뭐야 내가 다 직격탄을 받는다는 소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GT분들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삼재라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삼재풀이의 전문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